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각형이나 이런 것을 그려가지고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레이어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이제 인스탄스 기능을 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3부 또는 4부에 나눠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먼저 K-레이아웃을 열어주시고요.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탑셀은 탑이 되겠고요. 저희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스케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보통 윈도우 사이즈는 2000, 2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기본 상태에서는 레이어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뉴, 그래서 1번 데이터 타입은 레이어에서 0에서 63까지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레이어 번호에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서 구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레이어 네임을 적어줄 수 있는데요. 뭐 소스 트레인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레이어 다시 new, 이번에는 2번, 그래서 게이트 인슐레이터 GI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제 두 개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고요.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사각형이 센터가 어디고 위드스, 하이트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는데요. 센터가 보시면 0.5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저희가 셋업에서 그리드를 1 마이크로, 즉 1 마이크로메타마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뷰에서 보시면 뭐 그리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쇼 그리드를 안 해놨는데, 쇼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 정도로 했으면 왜 센터가 0.5가 나오냐? 자, 그것은 저희가 사이즈를 시작한 것이 이렇게 보시면 길이가 홀수가 있습니다. 홀수가 미드스가 지금 x축인데요. 이렇게 홀수가 됐을 때는 센터 좌표는 나누기 2를 하기 때문에 0.5가 나오기 때문에 0.5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리드는 제대로 먹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객체를 한번 옮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운 거는 그냥 해놓고 제가 좌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0, 0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되고요. 편의상 이제 그리드를 한번 멈춰보고요. 자, 이렇게 무브를 해주셔도 되고요. 예. 자, 무브가 자유롭게 안 되죠. 자, 요거는 제가 어떤 걸 했냐면요. 에디트 옵션에 가보시면, 에디트 옵션. 자, 요 그리드를 옮길 때, 앵글, 대각선으로 움직여라. 이게 이제, 무 커넥션이 있고, 무브먼트가 있는데, 무브먼트 이제 애니 디렉션을 해주면요. 마음대로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다시 이거를 다이아고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는 XY 0도 45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시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애니 디렉션 해놓으시고요. 자, Shift를 누르면 X쪽, Y쪽으로는 움직이고요. 여기서 아마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니로 해놓으시고 키보드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폴리곤을 그렸다. 지금 폴리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움직이는 게 좀 어렵죠. 기준 좌표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셀이라든지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이용을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무브를 하거나, 여기 에디트에 보시면은 셀렉션, 현재 선택된 거를 움직여 줄 수 있는 메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move to, move by가 있는데요. move to는 요거에 선택된 중앙 좌표를 기준 또는 코너 좌표를 기준 어디로 옮길 거냐. 자, 0에 0. 그러면 얘는 요 기준 좌표가 0에 0으로 지금 옮겨져 있을 거고요. 셀렉션 move by는요. 자, X나 Y 쪽으로 얼마만큼 옮겨줄 거냐. 자, X 쪽으로 제가 한 5 정도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5 정도씩 옮겨줬고요. 마찬가지로 셀렉션 무브 바이 해놓고 뭐 x로 10개, y 쪽으로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옮겨질까요? 네, 이런 식으로 x축 증가하고 y축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아까 같이 좌표값을 이용하면 제일 편하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셀이나 이런 개념 나왔을 때 좌표로 잡아가지고 옮기는 게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브 쪽은 이렇게 지금 다 끝난 것 같고요.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어 메뉴를 보시면 New, Clear, Delete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레이어를 뭐 딜레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레이어가 없어지겠죠. 만약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디트 레이어 뉴 GUI 만들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객체를 그렸어요. 근데 레이어를 해갖고 딜레트를 했다. 없어지죠. 다 내용도. 그래서 레이어를 없애주면 전체 객체도 그려놓은 것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만들어 놓고 레이어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카피 레이어 이런 거 속성 이제 옮겨주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불린 오퍼레이션, 머지,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객체를 해서 에디트 머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셀렉션 머지, 머지 쉐이프 합쳐지죠. 자, 컨트롤 Z 하면 언두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두 개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았어요. 이게 전체 도면에 있었다. 나는 이걸 다 합치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서 에디트, 레이어, 머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레이어를 첫 번째, 자, 소스 드레인 레이어를 머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소스 드레인으로 올겠다. 하이어로키는 계층별로 해서 이제 뭐 탑셀만 할 거냐 하는데 전체를 할 거면 플랫 뭐 이런 식으로 해서 OK를 눌러 주시면요. 뭐 워닝 이제 이런 게 나오고요. 예스를 누르겠습니다. 자, 다 합쳐졌죠. 이거는 나중에 객체를 그려놓고 마스크 업체에 발주하기 전에 디자인 룰 체크를 할 때 이런 레이어 사이에 갭이 있을 때 잘못 그리는 수가 있어요. 갭을 뭐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로 정도 됐다. 그럼 어떨 때 잘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전체 객체를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객체하고 객체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자, 이런 식으로 얘는 머지해도 서로 안 붙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남는데 이런 부분을 디자인 룰 체크로 해가지고 내가 잘못 그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컨트롤 Z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레이어 메뉴를 여기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이드, 감추는 거죠. 이쪽에서. 요거는 사실은 여기 있는 거는 여기에 표시되는 레이어를 온오프 시키거나 그리는 순서를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이걸 떼당 하면은 안 보이죠. 예, 레이어를 감추는 거고요. 이걸 감추면 이렇게 됩니다. 순서를 바꾸는 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는 지금 컬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레이어 툴박스에 이런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보시면 지금은 소스 드레인에 액티브된 컬러 요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까만색으로 바꾸면 까만색으로 바뀌죠. 프레임 컬러는 요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테두리 컬러를 하면 테두리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를 참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를 어떻게 채워서 구분해 줄 거냐. 흰색 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검정색 하면 다 채워지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레이어별로 내가 원하는 색상, 그 다음에 어떤 체형으로 갈 거냐, 이런 걸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뭐 요 밑에 있는 거 잘 안 쓰고 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을 해서 뭐 블링킹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 넌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기능은 뭐 잘 안 쓰니까 되도록이면 요 세 가지로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만약 이 파일을 제가 한번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해가지고 문서 쪽에 그냥 한번 테스트라고 해서 GDS 포맷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고요. 쟤를 이제 저거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냥 따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있죠? 자, 이거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레이어 정보가 숫자는 나오는데 아까 소스 트레인 GI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레이어, 뉴 레이어를 하실 때 이 레이어 네임이라는 것은 GDS2 포맷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 번호하고 데이터 타입만 들어가고 있고 레이어 네임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할 수 없이 따로 저장을 해줘야죠.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서 Save Layer Property. 그래서 레이어 프로퍼티 파일에 lyp라는 확장자로 있고요. 얘도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테스트라고 한번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나가면 다시 테스트를 누르고요. 안 나오죠? 로드 레이어 프로퍼티를 눌러서 테스트 쪽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장했던 이런 쉐이프 정보부터 시작해서 컬러 정보를 다 끌고 와가지고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디폴트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셋업에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레이어 프로퍼티 여기 있죠. use 디폴트 레이어 프로퍼티 파일 이걸 누르시고 문서에 요거를 저장을 해주시면요. 오케이.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테스트를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아까 로드 안 해도 기본적으로 쭉 갖고 오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레이어가 정보가 틀린데 아까 그런 거를 다시 갖고 왔다. 그런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자, 3번을 해서 이번에는 게이트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놓고요. 게이트를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뭘 그려보겠습니다. 뭐 폴리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세이브 시키고요. 자, 얘를 빠져나가고요. 다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게이트가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레이어 프로퍼티를 두 가지만 저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레이어 프로퍼티를 다시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dd other layer entry 얘를 눌러보시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단 게이트라는 이름은 없죠. 이름을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edit layer specification 여기서 이제 게이트라는 이름을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 주셔야 됩니다. test.lip 저장 이런 식으로 yes. 그러시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 게이트라는 이름까지 갖고 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는데 이런 레이어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한번 셋업을 해놓으면 계속 동일한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셋업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턴스 기능, 원을 그리든지 텍스트를 그리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